자, 이제 11단원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두 번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죠.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이거의 대표적인 분포가 뭐였습니까? 이항 분포였죠. 이항 분포, 그죠? 사실 뭐 대표적인 거기도 하지만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중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정규 분포, 딱 한 가지씩만 하게 되거든요. 이 정규 분포라는 이제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normal distribution. normal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정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범한, 보통의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그 키, 몸무게, 그다음에 동물의 말하자면 크기 이런 걸 봤을 때 중간 크기가 제일 많잖아요. 상대적인 빈도수가 제일 많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거 별로 없단 말이죠. 사람만 봐도 사람 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m 넘는 사람이나 뭐 1m도 안 되는 사람이나 있긴 있어도 굉장히 적다는 거죠. 보통 보면 뭐 1, 2m 사이입니다. 그죠? 한 150에서 한 18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키를 옆으로 쫙 놓고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인원수를 쭉 넣어보면 이런 그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명을 뽑았을 때 걔 키가 얼마냐 뭐 이렇게 따졌을 때 그 확률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뭐 170이다 그러면 170 근처가 제일 많이 나올 테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을 때 요런 모양, 요런 이제 뭐 종 모양이라 그래요. 벨 쉐이프드 APD 요런 모양의 이제 분포가 굉장히 이 자연계에서 많이 관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이 옛날에 수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을까?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산 확률 변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요 정도 모양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하는 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 드무아브라는 사람이 그걸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건데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질 때 이러한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n m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낸다. 자,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2라고 하는 거는 한 2.7과 2.8 사이에 있는 어떤 무리수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나와요. 자연대수라고 하는 건데 뒤에 가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파이 알죠? 파이. 이건 3.14와 3.1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2도 요러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숫자예요. 근데 무리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는 거죠. 파이랑 마찬가지로. 파이도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3.14로 썼지만 그게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이라고 그냥 쓰는 거죠. 얘도 2라고 쓰는 거에 있습니다. 어떤 상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아시다시피 요 원주율 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에 보면은 시그마도 있지만 m이 있죠. m이 뭐겠습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수 함수의 형태로 만약에 표현이 되는 그런 확률 변수가 있다. 즉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요 정규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는 두 개의 모수는 m과 시그마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해지면 이 정규 분포의 모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항 분포는 뭐였습니까? 시행 횟수와 확률이었죠. 그것이 모수였습니다.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는 어떤 요소였다는 거죠. 근데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알아냈나? 그런 거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외워야 되는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다행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뭐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 봐도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분포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점수를 보면은 평균 근처에 보통 좀 많이 몰려 있죠. 좀 공부 못하는 애들 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권에 많이 있고 상위권이 거의 없고,
공부 잘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왕창 몰려있고 하위권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반이라면 중간층 애들이 많고 상위권 조금 있고 아주 못하는 애들도 조금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얘가 말하자면 위로 왕창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다든지 그 정도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종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한 함수식이 이제 이건 겁니다. 이제 여러 수리적인 특징이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잘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현실을 잘 반영해주기 때문에 이 함수를 많이 이제 쓰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정규분포라고 한다. 자,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이 정규분포 곡선의 그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m의 값에 따라 그 위치가 결정되고 시그마의 값에 따라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된다. 이 기울어진 정도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모양이라고 합시다. 모양이 결정된다. 말하자면 이 똑같이 종 모양이더라도 뭐 이렇게 뾰족한 종이 있고 약간 좀 펑퍼짐한 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정적분 값은 0입니다. 1입니다. 0이란다. 말하자면 넓이가 같은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펑퍼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좀 이제 좀 낮아지면 여기 이제 옆으로 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요 밑에 넓이가 항상 이제 1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놓고 따졌을 때 이거는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다 됩니다. 그러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갈수록 그 확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좀 떨어지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 그래프 자체가 좌우로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평균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m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고 시그마에 따라 모양이 결정된다. 자,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균 m이 일정하고 시그마만 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시그마가 변한다는 건 표준 편차가 변한다는 얘기인데,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세요. 표준 편차가 1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하게 많이 몰려 있으니까 쭉 평균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 끝으로 갈수록 그 확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멀리 퍼져 있다는 얘기죠. 평균 근처로 멀리 퍼져 있다. 그래야 편차가 클 거 아닙니까? 각 자료들이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 낸 게 분산인데, 맞은 표준 편차, 즉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이제 멀리까지 퍼져 있는 거죠. 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제 이 중심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거고, 극단적인 경우에 표준 편차가 0이면 그냥 평균가 하나만 쭉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평균이 일정하고 표준 편차가 변할 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로 많이 솟구치고,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고 자료값들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펑퍼짐하게 옆으로 퍼진다. 옆으로 퍼지는 대신에 여기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얘네에 비해서 확률 값들이 점점 올라. 그래야 이제 이 넓이가 어차피 다 1이어야 되니까 이 아랫부분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적분했을 때 이거의 아랫부분 넓이는 다 1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그 구체적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값은 다 취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론일 뿐이죠. 이를테면 키가 17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키가 3m인 사람이 될 일 확률, 어떤 사람을 지나간 사람 하나 딱 뽑았을 때 당신 키 얼마야? 그랬을 때 나 3m 50이야 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단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겠죠. 살면서 아직 3m가 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거인도 아니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키가 뭐 3m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 3m 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울 뿐이죠. 그래서 x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고정시킬 수는 없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일단 생각을 하자. 물론 이제 분포에 따라서는 거의 확률이 0인 경우도 있겠죠. 특히 그리고 이제 그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즉 시그마가 작을수록 멀리 떨어진,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그마가 일정하고 m이 변할 때, 즉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이 모양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에 따라서 모양이 딱 결정이 됩니다. 이건 마치 2차 함수에서 2차항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지어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1차항하고 상수항은 2차 함수에서 어떻습니까? 위치만 결정하죠. 마찬가지로 얘는 그 정규분포는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이 모양을 결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평균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옮길 것이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책에 정리해 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x m 이거죠. x m에 대해서 대칭,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곡선이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점점 x축이 가까워진다 하는 거 특징 하나. 두 번째, x m일 때 최대값 얘를 가진다. 뭐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기억 안 해도 되고 어쨌든 평균에서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평균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거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즉 표준 편차가 커지면 곡선의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면서 마저 펑퍼짐하게 퍼지는 거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평균 근처에 싸그리 몰리는 거니까 가운데 부분이 높아지고 옆으로는 좁아진다. 요 내용을 지금 위에서 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과 크기는 같다. 즉 일정한 모양이 정해진 상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 5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됩니다. 뭐 읽고 나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어떻다 하고 쭉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완성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아주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그 정규분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좀 얘기하고 갈 텐데요. 요게 이제 책에서는 특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샘 특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본문에서 안 다뤘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정규분포 곡선과 x축 사이 넓이가 그 시그마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평균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 1배, 1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만큼 좌우에 이렇게 그 경계를 삼아 버리면 요 확률 값이 정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그마가 달라도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요 그래프보다 시그마가, 즉 표준 편차가 좀 큰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평균 m이더라도 그 곡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곡선이 좀 더 옆으로 많이 퍼지겠죠. 좀 더 낮춰서 이렇게 되는, 그리기 좀 까다롭네요. 이 좌우 대칭입니다. 대칭으로 봐주세요. 얘보다 좀 낮춘 겁니다. 평균 값이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크다 보니까 옆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 시그마하고 좀 다르겠죠. 좀 이렇게 크겠죠. 시그마 다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위치가 돼요? m 플러스 시그마 다시가 되겠죠. 똑같이 옆으로 시그마 1배만큼 일로 가면은 시그마 다시만큼, 그럼 요 위치는 뭐가 됩니까? m 마이너스 시그마 다시가 되죠. 그럼 어쨌든 이거나 뭐가 같으냐면 평균 기준으로 좌우로 시그마의 1배만큼, 이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이 확률 변수 y라고 그럴게.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시그마 1배만큼, 표준 편차 1배만큼 이렇게 팔을 쭉 벌려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 즉 이 넓이죠. 이 넓이를 계산하나 확률 변수 y, 이때는 뭐 똑같은 평균이라도 뭐 그 표준 편차가 좀 다른데 어쨌든 표준 편차 1배만큼 이렇게 좌우로 쫙 늘려가지고 이 넓이를 구해버리면 이 넓이나 똑같이 0.6816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평균 기준으로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 분포에서는 이 확률 변수가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68.26%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2배만큼 평균에서 오른쪽 왼쪽에 그 범위를 잡아서 그 확률 변수 값이 거기에 들어갈 확률, 이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확률이 95.44%예요. 거의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요, 평균 기준으로 좌우로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95%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가
뭐 전 세계 인구의 그 평균 키가 뭐 163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정도 될까? 한 표준 편차가 한 뭐 10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 정도. 그러면은 이게 최분 너무 작은가? 표준 편차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합시다. 15. 표준 편차가 15 정도 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5.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2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30을 여기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193. 그 다음에 30을 1로 더하면 여기 30배니까 133.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 163을 기준으로 좌우로 2배의 표준 편차만큼 쫙 우리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범위 안에 확률 변수 x, 즉 어떤 임의의 사람을 띡 뽑았을 때 키를 재면 그 키가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걔가 133에서 193cm 안에 들어갈 확률이 무려 95%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95%를 벗어나는 애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한 5%의 비율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야? 133보다 작은 애 혹은 193보다 큰 애. 이런 애들도 가끔씩 뽑히는데 5%의 비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이를테면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만약 키다리거나 아니면 난쟁이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정규 분포라는 게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시그마는 95%고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시그마는 99.74%입니다. 거의 100% 다 가까이 가죠. 하지만 절대 100%는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엉터리로 만든 얘기긴 하지만 3배의 시그마라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이제 15를 3번 곱하면 45. 여기다 45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208이죠. 208. 키가 2m 8cm가 넘는 사람은 전체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45를 빼면 어떻게 돼? 118인가? 성인 키가 118 밑으로 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개 합쳐서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뭐 엉터리 예를 좀 들긴 했지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규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요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참고로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최종 정리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건데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비교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확인 코너 문제 간단한 거 하나 그냥 뭐 푼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냥 한번 살펴보고 그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에서 지금 특강에서 다룬 요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예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17 이하일 확률하고 23 이상일 확률이 같다. 이때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얘를 따른다. 이런 상황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런 종 모양 그래프에서 여기가 m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17보다 작을 확률하고 23보다 클 확률이 같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7은 이쪽, 23은 뭐 이쪽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17보다 왼쪽에 있는 요 넓이하고 23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 그죠? 그게 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좌우 대칭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으려면 결국 m에서 떨어져 있는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7하고 23이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17과 23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즉 평균을 구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네. 이건 간단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 이 경우도 자,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2인 경우죠. 자, a-3에서 a 플러스 1까지 x가 들어갈 확률.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기가 4고 지금 표준 편차가 지금 2인 상황인데, a-3에서 a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를 기준으로 해서
3만큼 왼쪽, 그죠? 여기가 a-3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 1만큼 오른쪽. 요 구간, 그러니까 뭐예요? 4만큼의 길이를 갖는 구간,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해서 4만큼. a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구간이 어디냐가 결정이 되죠. 근데 그거에 x가 속할 확률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 4를 어디다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4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넓이를 그러면 최대로 할 수 있나요? 이 넓이를 최대로 하려면 가운데를 싹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길이가 4니까 딱 가운데에 요 평균이 포함되도록,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6이 되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2씩 위아래로, 좌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a는 얼마야 되냐? a가 딱 가운데 있는 값이 아니죠? a는 여기서 1만큼 온 값이니까 a가 5일 때예요. a가 5일 때. 자, 그러면은 이거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평균만 알면 되는 거죠. a가 5일 때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이 딱 중앙에 포함되면서 요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죠? 왜냐하면 a가 5일 때 평균인 4, 딱 가운데 있는 4를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이 이렇게 2씩 포함시켜서 4라는 길이, 그러니까 폭을 가지고 가장 넓은 부분에 말하자면 그래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밑에 있는 유제들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